네, 8월 13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2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74억 매도, 외국인은 13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60선 마감했고 1.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4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은 1700억 매도, 기관은 7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6,7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300선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좀 관망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중요한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해서 PPI, 그리고 내일은 C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 발표들을 앞두고 약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 날 이제 휴일이죠. 그래서 휴일 앞두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하는 매물도 오늘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1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92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약간 약하게 하면서 지금 엔화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크게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줬다라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좀 내렸고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 전체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두각을 드러냈던 건 밸류업 관련주들이죠. 보험주, 금융주, 그리고 배당 많이 하는 주식들,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섬생명, 하나생명, 금융지주들, 주로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금융주가 끌어올린 오늘 코스피였고요. 바이오는 차익 실현에 코스닥이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이제 반도체 금융주가 이제 들어갔고, 나머지 코스닥은 바이오주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쏟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밋빛 전망, 실적 추정치, 하반기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4분기부터 이익 추정치 하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낙관적인 눈높이였는데 이제 점차 하락할 것이고 다시 박스피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코스피가 이번에 많이 내려서 PER이 8.5배 이하로 진입한 상태인데요. 8.5배 이하로 하락 시 이익 추정치의 하향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피가 다시 2,500 이하 구간 횡보할 경우 EPS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원력 있는 PER 회복은 EPS 의구심을 잠재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V자 형태의 반등은 연준의 몫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코스피도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8.5배 이하로 하락할 시 또 이익 추정치 하향도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 나온 화장품 주식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ODM격의 대장주인 이제 코스맥스가 부진한 실적이 14%대 급락했고요.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돼서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잉글 우드랩은 22% 하락했고 VT 1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CNC 인터내셔널도 이제 장중에 한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화장품이 실적이 되게 좋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코스맥스가 부진한 실적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뭐 매수 기회다라고도 하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뭐 이런 거 매수 기회다고 확 들어가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인가 연착륙인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착륙을 할 것인가, 연착륙을 할 것인가. 경착륙에 대한 이유로는 뭐 고용 쇼크, 엔캐리 청산, 뭐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의 일희일비하는 시장인데요. 곳곳에서 뭐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급속히 높아졌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지만 침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당뇨 전 단계에 비유하면서 체중을 줄이고 식단을 개선하는 등 금리 인하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황제 JP 모건 다이먼 회장은 지금 연착륙 성공 확률이 35%에서 40% 수준이다 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은 60%에서 65%니까 훨씬 높네요. 다만 현재는 경기 침체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경우 올해 침체 가능성엔 선을 그었으나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 안 하면 소비 심리가 직격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CEO는 뭐 우려가 과도하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침체 우려의 시발점인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좀 약했을 뿐, 뭐 고용 보고서가 결과가 그렇게 끔찍하진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시장 심리입니다. 원래 골디락스다 뭐다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많은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 연착륙 확신이 사라졌다. 이게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착륙에 관한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발표될 물가 지수들 일단 사상 최저인 미국 3년 기대 인플레가 9월 B컷에 다시 힘신나라는 내용입니다. 3년 기대 인플레가 2.9%에서 2.3%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이번 주 CPI 발표에 시장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이번 주 공개되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너무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와 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좀 많이 어,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80불을 넘었습니다. WTI. 그래서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임박 보도가 나왔고 15일 전후로 뭐 공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영향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사를 보시면 이란이 15일 전에 이스라엘에 공격할 것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 잠수함을 중동 배치한 거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 양측의 정쟁 확산 방지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을 예정했는데 좀 미뤄지는 이유가 전면전을 피하면서 공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란도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좀 공격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동 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난리가 났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땅 1000km 제곱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당황을 많이 했고 합당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확전되고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에 있는 가스관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가스 관련돼서 좀 어,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 14일에 대지진이 난다 일본에 라는 내용인데요.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동일본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인데요. 이번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난카이 대지진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대지진 주의보가 나오자 이제 항공권을 다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난다고 하면은 예보를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지진에 대한 주의보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일본 국민들도 엄청난 공포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쪽 사람들이 가장 많은 쪽에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라고 보니까 과거에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블로그를 참고했는데요. 과거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국과 그리고 한국, 코스피, 일본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비교해 본 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은 주식시장이 엄청 크게 무너졌었지만 이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지수가 7% 정도 빠졌었죠. 근데 한국은 오히려 강보합이었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대지진에 대한 여파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오히려 강보합이 나왔었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는 일본은 지수가 10%나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때는 영향이 좀 있었네요. 2.5% 정도 하락이 나왔고, 미국도 2% 정도 하락이 나왔었다. 2.65%죠, 나스닥은.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난카이 대지진도 일어난다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진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일본이 아닌 이상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빠졌을 때 살짝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8월 14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대지진을 기다려보고 15일까지 안 일어나면은 또 안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15일까지죠. 그래서 이번 주가 매우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 PPI, CPI 지표 발표 있고 대지진도 15일 안에 일어난다 그러고 이란 전쟁도 15일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들과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매우 관망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발표할 PPI 그리고 내일 발표할 CPI 앞두고 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지표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의 발표에 따라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물가가 너무 낮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뭐든 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도 너무 빠지지 않게 나와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 다 몰려 있고 또 뭐 지진이다, 전쟁이다 다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혼란스럽고 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는 일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내려가는 널뛰기 장세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들이 희비교차가 좀 자주 나올 장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잡히거나 악재들이 많이 해소되었을 때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오늘부터 발표될 PPI부터 시작해서 CPI 등 경제지표 잘 살펴보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